오늘은 거대 세포종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대 세포종은 현재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경계성 종양 진단비나 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거대 세포종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논란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시점에 따른 논란이 있어요. 이건 경계성 종양 진단비 분쟁과 관련이 깊은데요. 거대 세포종은 과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는 2006년에 가입한 보험에서 경계성 종양 진단비 보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종양이 양성으로 재분류되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입자는 과거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 하며 분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발생 위치에 따른 논란입니다. 이것 역시 경계성 종양 진단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 세포종이 인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지만 뼈나 연조직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있어서 논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거대 세포종이 무릎 인대에 발생했을 때 양성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었지만 다른 환자는 종양이 대퇴골에 발생했을 때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보험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양의 위치와 치료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이 여부에 따른 논란입니다. 여기서는 암보험금 분쟁이 문제가 되죠. 거대 세포종이 전이를 일으킨 경우 이를 암으로 인정받아야 암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전이를 일으킨 거대 세포종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거대 세포종이 폐로 전이된 이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종양을 양성으로 보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암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료자료와 전문가 소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이된 부위에 대한 병리학적 증거와 치료의 복잡성,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죠. 그럼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먼저, 가입 당시의 약관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약관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병리학적 증거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대 세포종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삼고 충분한 병리학적 증거와 전문가의 소견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전문가와의 협력이 보험사와의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분쟁은 정말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보험사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